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전북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새해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된 가운데 탄핵 정국과 참사 여파로 우리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죠. 정부는 소비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요. 도내 지자체들도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거나 민생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흔들리는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이고 또 지역 화폐 긍정적인 사례를 꼽히고 있는 익산의 다이로움 상황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민생경제 회복 방안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에 월요일도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설 명절 분위기를 좀 기대하는데 아직은 명절 느낌도 잘 안 나고 제수용품도 최소화했거든요. 도민들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해외나 타 지역 소비보다는 지역 소비를 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들 힘들긴 하지만 전북은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까 경기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서 뭔가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만약 전북 경제를 바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흔들리면 전북은 정말 경제 회복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고금리에 비상계엄 사태의 참사까지 겹치면서 경기가 최악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나오긴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대립만 하면서 민생경제는 아예 뒷전이 됐는데 민생경제 살려주시길 바라죠. 사실 민생지원금을 주면 지역에서 소비가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원금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다 보니까 균형 맞추기를 위한 보완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표를 의식해서 행하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은 지역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어떤 지원책이 실제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지, 지역 화폐가 어떻게 쓰여야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정확한 평가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부시장이시죠? 강영석 부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황이 무척 어렵습니다만 새해를 또 설날을 맞이하는 인사는 같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설 명절 가족분들과 함께 가능한 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새해 모두가 함께 협력을 하면 보다 나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힘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소정미 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강낙현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잠시 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한희 의원과 민생경제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석 부시장님, 지금은 익산시 부시장 취임하신 지 한 6개월 됐습니다만 우리 많은 도민들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 그 당시 과장님, 국장님의 모습을 많이들 기억하십니다. 그 당시도 힘들었고 이 터널이 언제쯤 끝이 날까. 그래도 힘을 내봅시다라는 용기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경제 또한 그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부시장님도 많이 공감하시고 실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 보건하고 복지에 대한 제한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을 지금하고는 좀 다른 내용으로 체감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소비 심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만 개선이 된다면 소비 또 경제가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국민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이렇게 경제가 부흥을 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수출, 그렇죠. 수입, 예. 수출 수입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의 예. 전쟁 등을 통해 가지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예. 또 최근에 지도자에 의해서
국내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뭐 소비 심리 위축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기업들조차도 경제 활동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국가의 그 기업 인지도라든지 예. 신인도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시민들께서 또 서로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예. 이런 뭐 국내 정치가 좀 안정화가 되고 또 국제 정세도 좀 안정화가 돼야만이 가능한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잠시 후에는 익산시의 부시장님으로서 익산시의 이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들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북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소정미 지회장님 신임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라서 더욱더 어깨는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실감하고 계세요? 네, 저희 그 여성경제인협회 그 회원들 다 기업인들이고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이 그 어떤 어려운 점을 좀 이 어려운 시기에 맡게 돼서 책임감이 많습니다. 예, 가장 어렵다는 말씀들 어떻게들 하시나요?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고 난 이후에 기대치가 좀 높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시국으로 봐서는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분야가 이제 이 민생 경제 분야거든요. 이 직격적으로 이게 연결이 된 분야가 바로 이제 소상공인 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서 그 타격이 더 크시죠. 네. 저희가 270여 명의 그 여성 기업인들 회원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건설업이 33%, 제조업이 31%, 서비스업이 25%, 유통업이 11%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저희가 지난 1월에 그 회의를 한번 그 총 회원들이 모여서 한 200여 명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외식업, 숙박업, 뭐 음식업, 도소매업 순으로 매출 감소가 엄청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앞으로 경제 상황도 많이 고금리 시대에 많이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 삼고 시대에 지역은 더욱더 어려운데 그 지역 가운데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여성 기업인들의 어려움도 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낙현 회장님 이제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 간간히 이제 방송에 오셔서 그 어려움 호소도 하셨습니다만 국가의 정책도 지자체의 정책도 있습니다만 언제든 늘 100%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어려움이 그래도 이 기대치가 높은 대목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네, 이제 지금 보통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좀 조금 숨통이 트이는 때가 연말 연시 이때인데 지금 이제 연말 특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연시라고 해도 연초라고 해도 실제 현재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불안정한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힘든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 예.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또 묻혀서 더 힘든 상황이고 이중고 삼중고를 이렇게 거쳐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게 저희가 연말에 이제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저희 소관 부서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특히 각 지역에 이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이런 소상공인연합회 광역 지회장들 그리고 관련 그 담당 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의견도 많이 나오고. 근데 실제 이제 그게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고 시행착오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부분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는 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어떤 점이세요?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사각지대가 일단 뭐 우리 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을 보니까 무려 27조 6천억에 달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대출 지금 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각지대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그 법 제도로 규정을 할 때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라고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대부분의 5인 미만의 그 상시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다 소상공인인데 어떤 지원 제도의 보조금 정책의 뭐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업체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행성이라든지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특정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업체들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같은 소상공인인데도 못 받는 것이고 예. 이제 그거는 특성상 그 업종의 특성상 이제 그런 것인데 그거 외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대상이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상별로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예. 그 대상이 좀 어긋난다 싶으면 못 받는 거거든요. 어떤 지원 제도라든지 금융 제도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사각지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 딱 기준이 정해지게 되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특정적으로 그 자금 같은 것, 뭐 대출 자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대출을 시작을 하고 나면 소상공인 특례 보증 같은 것들 예를 들자면 시작한 지 20분이면 받아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상공인들이 766만 명인데 거기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몇십만 명에 그렇겠네요. 속하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어떻게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예. 그 강영수 부시장님, 그 며칠 전에 이제 김관영 지사를 모시고 이제 설날 연휴에 방송을 녹음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시는 말씀도 민생경제. 그래서 아마 이 민생경제 살기 종합대책도 발표하셨고 약 4천억 원 규모를 통해서 회복을 좀 꾀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각 군 단위별로 민생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고 임시 방편이긴 하나 그래도 조금은 숨통은 트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자체에서 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게 해결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네, 그 사실은 정해진 예산에서 그 용도를 달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원하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지역에 다시 되돌아오는 예. 그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현금성 지원보다는 그 여러 뭐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취약계층, 사각지대 그런 부분들을 돌봐드리기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삼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는 현금성 지원을 하는 그 노력 또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또 다른 노력을 통해서 지역민과 함께 가자고 하는 내용들도 노력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다만 어떤 지역 경제만이 그 뭐 자급자족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그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 나아가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그리고 또 넓게 보는 조망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미래까지도 이렇게 담아서 정책적으로 함께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키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능한 좀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드리는 경우라면은 같은 높이의 의자보다는 다른 높이의 의자를 제공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국민이든 또 어느 직역에 있는 국민이든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이 다 다른데 그 역할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만이 이 국가가 유지가 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취약한 그런 계층이 있다면은 예.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어느 지자체만의 몫이 아니고 예. 또 잘한다고 하는 그 지자체를 칭찬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정말 타당하다면 모든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게 국가적으로 그리고 또 그 대상도 확대를 해 나가야 이 나라가 제대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근사한 대기업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대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도 대기업으로 따지면은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맞죠. 예. 그래서 함께 나가는 방법 말고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에서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그런 정책들은 예. 중앙에서 직접 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강영석 부시장님의 말씀은 뭐 현금성 지원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기를 불어넣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난 무상급식 시도 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이 국민들의 민생 경제 끌고 갈 것인가 또 지자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보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지원을 하는 것 그것이 안정화를 찾으면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는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7일 내일입니다. 원래는 월요일 평일이었는데 임시 공휴일로 정했어요. 이제 여러 이유는 있습니다. 나름의 내수진작 관광 활성화 여러 경제 효과인데 또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업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또 나오기 마련인데 우리 강낙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스에도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이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반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이제 공무원들 그 휴가비로 이렇게 해서 뭐 40 얼마 이렇게 지원을 내 국내 여행을 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회장들이 모였을 때 그 부분 얘기하면서 제주도 지회장님이 가장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이번에 아마 특수가 될 것 같다. 예. 근데 다른 지회장님들은 과연 우리 지역으로 얼마나 오실까 손님들이 또는 뭐 이렇게 전국에서 얼마나 우리 지역을 찾을까 이런 그 반신반의하는 회장님들이 많았고요. 그나마 이제 제주도 지회장님은 조금 이렇게 반색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그 이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아마 이제 그 비행기 예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것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게 설날이기 때문에 유동 인구는 있을 것이다 지역으로 내려와서 좀 그래도 이제 손님 사람들 많이 만나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낫지 않겠냐라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있긴 있지만 예. 그거보다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우리 지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27일 임시 공휴일을 최장 열흘 동안 31일까지 연차를 내면 쉴 수 있다고 긴 연휴 동안. 그러네 금요일 날 휴가를 내면. 예. 그래서 약 134만 명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벌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네,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이제 지금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했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임시 공휴일에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소비 촉진 그 관광 활성화 소상공인 농수산업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할인 행사, 지역화폐 혜택 강화, 지역 특산물 구매 장려, 그리고 전북 관광지 패키지 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그 제공을 해서 인구 유입을 지역에 유입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 그 뭐 어떤 관광지 무료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그 검토를 해봐야 될 예. 거라고 생각이 이 듭니다.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부시장님. 27일 임시 공휴일 좋아요. 근데 이것도 이 안에서 지자체별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더 유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역 안에서 소비를 하게 만들 것인가, 이 경쟁이 되면 안 되는 건데요, 사실은. 예, 뭐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런 임시 공휴일을 선택을 할 때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결론이더라도 모두가 다 뭐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이유가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렇죠.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정책 취지에 좀 공감을 해 주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동참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익산에 한번 사례를 우리 부시장님 또 어렵게 모셨으니까, 익산 하면 뭐 이제 다이롬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다른 우리 도민들께서, 다른 지자체에 살고 계신 도민들께서도 많이 부러워하는 지역 화폐 정책이 됐습니다. 올해 다이롬의 발행 목표액을 도내 최대 규모인 4천억 원으로 설정하신 거 맞습니까? 우선은 제가 익산이기 때문에 예. 우리 익산을 막 자랑을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는 최대가 아닙니다. 네, 바로 잡겠습니다. 사실 우리 익산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예. 또 많은 시군들이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앞서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더 이렇게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최대는 아닙니다. 우리 뭐 그 전북 내에 전주 또 군산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규모 면에 있어서는 예. 우리 익산보다 금년도는 조금 더 그 많은 그 예산을 투입을 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아하. 다만 우리 익산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또 내용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역사랑 상품권 그 지역 화폐를 넘어서서 우리 익산에서는 다이롬 택시라고 하는 교통수단에도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다이롬 앱을 통해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최대 20%까지 허허. 또 수당을 다시 이렇게 환원해드리는 예.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범위를 넓게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예. 이게 앞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이 지역 화폐, 지역상 상품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소중한지 우리 부시장님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익산의 사례를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1인당 익산 한 사람이 이 지역 화폐를 살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고, 금액을 사서 활용했을 때 얻는 혜택도 있고, 또 익산에서만 또 소비를 해야 되는 예. 점도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해마다 약간씩은 재정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매달 예. 명절이 끼어 있을 때는 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구입액이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50만 원 정도로 해서 구매를 하실 때 10% 할인이 되고요. 또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그 명절 때는 또 10% 추가 할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몇몇 점포를 이용을 하시는 경우면은 예. 그때 또 이제 정책 수당이라고 해서 또 다시 이렇게 그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함께 합니다. 예. 이제 이런 그 다이롬 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마다 뭐 조금씩은 이렇게 다른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 우리 익산 지역에서 이제 최초로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재정 투입액 대비 3.7배 정도까지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이제 이제 각각의 예를 들어본다면은 이제 소상공인 가맹점 전환 효과. 예를 들면 뭐 대형마트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을 이용을 하셨던 분들이 예. 그 지역 화폐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가맹점을 그 이용을 하심으로 해서의 아하. 경제 효과가 있고요. 이제 또 실제로
구매하시는 상황에서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 조금은 더 구매력이 소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순소비 증대 아.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 시군에서 소비될 수 있는 자금인데 이 지역 화폐를 구매하시면은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지역 내에 이게 자금이 지역 내에 유지될 수 있는 예. 그런 이렇게 유입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 중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고 또 하나가 온누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는 예. 거죠. 이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에는 지역 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온누리 상품권과 비교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아까 그 말씀드린 역내 관내에서의 소비 효과를 높이는데 조금 더 특별한 효과가 예.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원활한 내수가 진작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 실제로 이제 우리 기업의 대표님이나 소상공인연합 회장님은 이 지역 화폐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방안도 말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낙현 회장님. 네, 우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익산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예.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우리 지역에서 참 앞서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맙기도 하고 예. 부시장님 오셨지만 고맙기도 하고 정현일 시장님 뵈면 제가 항상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익산에는 소상공인 과가 있습니다. 아예. 행정에. 네. 예. 그래서 아예 과를 만들어서 소상공인을 전담해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정책을 지원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제 익산 소상공인 연합회가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예. 그리고 이제 본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효과들 때문에 많이 쓰고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봤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사랑 상품권에 관련된 예산은 없고 네. 뭐 또 이제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될 텐데 예. 금액이 훨씬 이제 줄어든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것은 원래는 소상공인이 주가 아니라 전통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주였거든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살리기 위한. 근데 이제 소상공인이 힘들다 보니 그리고 또 그 전통시장에서 그 온누리 상품권이 다 소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네. 말을 좀 아끼는 건데 예. 여하튼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고 골목형 상점가라는 걸 지정을 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해놨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죠. 골목형 상점가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겠네요. 지역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제도 보완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유연하게 대처를 해줘야 된다. 특히 여긴 전북 특별자치도잖아요. 예. 특별자치도에서 할 수 있는 법적 보완 장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십사. 그걸 이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워낙 그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고 대형 마트, 대형 백화점 활용도 많이 하잖아요. 네. 온누리 상품권이나 네. 지역사랑 상품권의 소비에 대한 습관, 네. 이 공감대 분위기가 네.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쓰는 사람만 씁니까? 쓰는 사람 맞습니다. 현재. 이게 왜 더 확대가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왜냐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이용이 되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좀 덜한데 예.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래시장에서 그러니까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만 예. 썼기 때문에 이거 다른 데서 못 쓴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눈을 안 돌렸던 거고 예.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실시하는 지자체의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무조건 다 쓸 수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맹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다 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역이 아니라 전국구거든요. 그래서 먼저 쓰고 먼저 예산을 소진하게 되면 그 지역이 이익인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예. 그 관련해서 중기부 장관님께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우리 여성경제인협회도 있습니다만 그런 협회 차원에서의 구매와 또 확산 움직임 노력들도 함께 이끌어 가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역사랑 상품권을 그렇게 그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뭐 임직원들한테 전달을 그 어떤 선물로 그렇죠. 지급을 네. 한다든지 이렇게 대규모 구매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민생 경제 우리 세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소정미 지회장 그리고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강낙현 회장, 익산시의 강영석 부시장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선한희 의원 대변인이자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를 맡고 있습니다. 선한희 의원 연결해서 의회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시죠.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한희 의원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또 의회 대변인이시니까 도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격포항 수산시장이 또 화재로 인해서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그렇죠. 상인들의 좀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도민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만큼 그래도 희망의 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경제 항상 좋아지길 바랐지만 항상 좋았던 때가 있었나 이렇게 흔히 뭐 관용적으로 말하는 경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의 경제는 심지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엄청구서다. 우리 경제가 그 정도로 어렵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은 더욱더 그 어려움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전북의 경제 현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내용으로 1월 중에 이제 전북 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저희 전북특별자치도는 85.5로 전월 84.5보다 1포인트 소폭 상승했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1월이 3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에 전북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낮게 상승한 거고요. 또 이제 도민분들이 현재 생활 형편이나 현재 경기 판단이 지난달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24년도 12월에 전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88.2였는데 이 수치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 때 있었던 11월이 97.1이었고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12월이 93.3이었는데 그 당시보다도 5%나 더 낮게 지금 심리지수가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전망이 비관적이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도내에서는 이제 한인 비즈니스가 그래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발표를 도에서 했지만 이제 계약 철회나 파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수 침체나 환율 상승, 또 국가 신인도 하락 등으로 수출 계약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약 상황에 국내 내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른 리스크가 계약 협상에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예. 이제 만일을 대비한 추가 비용도 도내 기업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선한희 의원님 전주시 의원을 하셨고 지금 이제 도의원인데 사실 돈을 쓰는 곳은 행정입니다.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물론 그 돈을 잘 쓰는지에 대한 감시 견제를 의회에서 합니다만 의회 내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도의 제안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해서 전라북도 민선 8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적 상황도 그렇고요. 지역적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 가운데 단기적 부양책도 있고 중장기적 부양책도 있을 텐데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좀 주문의 목소리를 행정에 내고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상황을 그냥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서 지역 정치권이 이제 정부의 협조를 사실 바라기보다 단기간 안에서는 도내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가장 지금 단기적 과제로 시급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유가 정책, 물가 안정, 긴급 생계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22년도에 유류비가 급상승할 때 수협 중앙회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의 예산 외에 별도로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지자체, 각 기관들, 각 단체나 협회 차원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책을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관련해가지고 일자리에 좀 집중을 해야 하고요. 예. 네, 하고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소상공인 파산 및 채무 관련해서 좀 특별팀을 꾸려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급여 생계도 어렵지만 이제 단기간 경기가 위축되면서 자본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 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월세, 공과금 그리고 미리 구매해 놓은 물품 대금 등이 도미노처럼 아마 지역 경제에 무너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등을 좀 켜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장기적 과제로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 다각화와 수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육성, 그걸 큰 산업이 좀 버티고 있어야 전북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북의 경제가 크게 좀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역 14개 시군 가운데는 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느냐. 또 우리 전북 도도 역시 어렵기 때문에 고민은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도지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의회에서 광역 최초로 민생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됐습니다. 물론 민주당 차원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렇게라도 단기성 지원이라도 좀 필요한 게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25년도 정부 예산안 자체가 사상 최초로 사실 증액 없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김건영 지사님도 이제 민생안전지원금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말씀하시고 실제 도내 예산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정부에 지금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기 추경 예산안이 이제 마련이 돼도 민생안전지원금까지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원래 올해 예산이 없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살릴 건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기엔 둘 다 좀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 도내에서 관련해서 민생지원금을 좀 검토하자라는 취지였고요. 사실 우리가 모두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 긴급생계비 지원하면서 경제적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걸 모두 확인했고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고 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더 어려운 상황에 이제 전북 경제가 직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곳이 지금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고 못 받는 이제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가 민생 현안 간담회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없으니 전북도에서 좀 큰 틀의 기준을 마련하고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큰 집 역할로서 도가 좀 컨트롤 타워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후반기에 예산 집행이 있어서도 좀 안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그때 토론회를 좀 진행했는데요. 근데 민생안정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자, 민생 관련해서 토론회도 의회에서 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한희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흘러갔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각 그 세 분께서 행정원 행정대로 또 소상공인연합회 또 전국여성경제연합회에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익산의 강영석 부시장님 물론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만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 이렇게들 아까 우리 강낙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우리 부시장님으로서 좀 좋은 그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조금 대안이 더 될 수 있겠다. 현재 지역사랑 상품권 포함해서 있습니까? 예, 아까 강 회장님께서 이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또 이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느 시군에 좋은 정책이 있다면 다른 시군도 그와 함께 따라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지역민들을 섬기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예.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좀 다른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 신속 집행에 대한 예산의 신속 집행에 대한 그럼 뭐 빨리 쓰면 나중에는 뭐 할 거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은 의미로는 적기 집행이다. 지금이다. 예. 그리고 이제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익산 지역에서는 이번에 24일 전까지 농민들에게 드리는 그 직불금 예. 12몫의 직불금 120억 원을 조기에 24일 전에 이렇게 집행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상황 중에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뭐 운용의 묘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지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데 매우 어렵잖아요. 우리 익산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현재 뭐 수년 동안 이렇게 나눔 곡간 그리고 나눔 밥차 예. 그런 지역 업체의 판로를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나눔 국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뉴스가 될 정도로 이슈가 예. 됐습니다. 사실 예, 저도 예. 취재도 해봤습니다만. 예.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주셔서 지금 4년여 이상 그렇죠.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통장님들, 읍면 통장님들이 위기 가구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3,600여 가구를 발굴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특히나 지역민들께서 함께 행정하고 손을 잡고 또 정책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은 없다고 보고요. 예.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정책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협력을 해주시고 하면은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재정 신속 집행 추진단. 그러니까 지금 필요로 하는 시기인지 가장 적확하게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행정의 역할이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 속에서 우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이 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낙현 회장님, 예. 익산시의 사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아까 그 사각지대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웬만한 회의 테이블에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도 방송 전에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가려움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마련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여기 부시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기하고 그 대상이거든요. 그게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제대로 된 또 돈 낭비를 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특례 보증이 이미 예견돼 있습니다. 하는 게 이제 특별자치도 내에 그래서 그 특례 보증이라는 것이 그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단비와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들지만 이 기간을 좀 잘 버텨내면 한 2, 3개월 있다가는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례 보증을 그냥 이게 돈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 장님들께서 그 특례 보증은 지금 이제 전북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금융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만약 5억 원을 출연을 하면 거기에다가 그 금융기관에서 5억 원을 더 보태서 한 125억까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 대출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현재는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이라도 그 특례 보증 비용을 좀 마련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 그 꼭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북 여성경제인협회 소정미 우리 지회장님, 여성경제인들께
기업이 좀 더 잘 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호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떤 점을 좀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지자체에도 좋고 정치권에도 좋고요. 예, 여성은 저희 그 어떤 차별화된 그 성별 간 경제 격차 속에서 좀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 저희 여성 경제인 협회는 좀 그런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협회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여성 기업들은 좀 소상공인 말씀하셨지만 소규모의 특히 전라북도는 다른 타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규모라든지 매출 규모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열악한 그거를 저는 이제 타도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좀 같이 판로나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울 때일수록 새로운 대안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함께 고민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일단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일요일 방송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목요일 오전에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 명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 제수 마련을 하기 위해서 소비 또 서로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소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아까 지역사랑 상품권 우리 강영수 부시장님께서 세 가지의 어떤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강영수 부시장님이 아까 제안하신 말씀 속에서 일단 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 발걸음을 하는 건 불편할 수 있겠으나 마음을 함께하면서 이게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행복한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우리 도민들에게 제안을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와 관련해서요. 예. 사실 아까 우리 강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품권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세상은 그냥 정해진 대로만 가게 된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고 기대해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구매해보시지 않으셨던 분이라면은 인센티브 그게 크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귀한 그런 내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비의 행태를 이번에 좀 바꿔보시는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상품권 구매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 쉽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가면은 더 편하게 장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좀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함께 맞이하는 그런 설 명절이고 새해가 예.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 지역 우리 180만 명 선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소비하는 돈 가운데 우리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돈이 있고요. 사실 우리 지역 밖으로 여기로 유출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좀 더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소비에서부터 비롯될 것 같은데 강낙현 회장님. 민생지원금 받는 곳은 5곳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설 명절 맞이해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줄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안에서 소비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우리 말씀해 주시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더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예. 도연합회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 상권과 같이 이 말을 항상 쓰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도 내에도 이제 큰 매장 그리고 또 마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제 지금 이렇게 재작년까지의 인식이
그나마 많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하실 때 재래시장에 가게 되면 뭐 신선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떨어지지 않냐, 마트나 이런 데 비해서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요. 예. 몰라보기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또 한 코로나 때부터 써왔던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또는 기존의 작은 소상공인 업체들도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또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바로 장을 보셔야 될 텐데 시장도 한번 구경을 하시고, 특히 전북 지역에는 작은 시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또 큰 데도 있지만 작은 시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뭐 이제 온누리 상품권 활용해가지고 제수도 보시고, 그리고 또 뭐 명절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시장 안에서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게 뭐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내가 직접 활용을 해보게 되면 예. 그런 것들 바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바뀌었고 또 많이 개선됐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렵지 않다는 거, 예.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저쪽 다른 지역에서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네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뭐 이제 여기가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설 세뱃돈으로 이 지역 화폐를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왜냐면 덤으로 더 네, 그렇게 복이 주시는 가는 분들도 거거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네.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네. 이 좋은 아이디어구나. 사실 근데 그것도 이제 생활 습관이 돼 있으신 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 여성경제연합회 소정미 지회장님. 예. 네, 2025년은 전북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여성 경제인협회 전북지에도 여성 경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또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협회 여성 경제인 협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여성 경제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협회에 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북 여성 경제인 협회도 번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강낙현 지회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과 같이, 그다음에 지역상공과 함께 우리 강한 전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예. 이 어려운 시기의 화두가 여러분 함께라고 합니다. 같이, 우리, 모두, 공동체 이런 말인데 역시 지역의 어려운 경제에서도 함께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혁석 부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역 상권 지역민들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 그 지역의 인구도 유지가 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역민들께서 지역 상권 사랑해 주시고 또 행정에서는 그런 그 사각지대 좀 그 세심한 부분들 챙겨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절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을 사시고 혹시 또 이런 선물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상생하는데 큰 선물이자 또 지금의 어려운 경제를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강낙현 회장, 익산시의 강영석 부시장, 그리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소정미 지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윤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